오늘은 책을 혼자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혼자 하게 되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책을 아무리 혼자서 많이 읽어도 자기가 생각했던 편견,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다양한 정보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정보만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독서를 하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마당에 있는 집을 읽었다. 마당에 있는 집에는 여자의 문제, 남성의 문제, 사회의 문제, 성도착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성의 문제, 남성의 문제,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학교의 문제,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성문제, 우리 사회의 어떤 성문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물질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범죄, 이런 문제점들 중에서 그 책을 읽고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문제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을 혼자서 읽으세요. 시반 노래반입니다. 오늘은 책을 혼자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3가지 것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책을 혼자서 읽으세요? 책을 혼자서 읽게 되면 독선, 고집, 아집이 계속해서 더 보태어지게 되거든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책을 많이 읽고 교양있어 보이고 지식이 많아 보이는데 대화 잘 안 통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책을 읽게 되면 6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집이 세져서 대화가 잘 안 통하게 되어요. 왜 책을 혼자 읽으면 고집, 아집, 편견, 독선이 더 늘어나게 되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생각에 책을 읽었을 때에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한 권의 책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중에서도 자기가 생각한 것에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수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수많은 이야기의 스토리가 그 안에 작은 이야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이 확실하게 옳다.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틀리다, 잘못되었다,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마당에 있는 집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양한 생각거리들이 있잖아요. 결혼생활의 문제, 남녀간의 문제, 범죄, 범죄의식과 잘못된 성의식,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이런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성문제, 성차별, 여성의 문제,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자본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사회 문제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페미니즘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여성의 문제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 하나를 딱 하나를 더 못해놓고 다물 한 개를 더 쌓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뭐 성도착증이라든지 정신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병적인 병리현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병리현상의 문제만 딱 꼬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만 확대시켜서 생각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었잖아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토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피엔스가 이 세상을 최초로 접수하기 전에 여기에는 힘센 부족이 있었잖아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해서 불로 그 부족들, 힘만 센 것들을 무찌르고 힘만 센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불태워 죽여버리고 이 사회를 딱 접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 말이야 요즘 사회에 힘만 센 것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때에 죽지 않는 힘만 센 부족이 사피엔스는 차가면서 살아남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역사처럼 마치 세계 역사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사피엔스, 크로만용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그 두꺼운 책을 읽고도 그냥 세계사의 한 장면으로 접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무서운 힘, 권력, 이거에 집중한 사람은 사피엔스 속에 살아남아있는 사피엔스인 척 하면서 살아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피엔스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이 다가 아니다.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사피엔스 내용 중에서도 너무 국한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혼자서 책 읽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마당에 있는 집이나 사피엔스나 이 책의 한 부분만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더 쌓는 데에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사유를 넓히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높일 수 있는 독서를 할 것인가. 첫 번째에 책을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소설책을 읽고 나서도 장편의 소설책을 읽었다. 그러면 장편이면은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줄거리를 한 3파트 정도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줄거리 3파트를 쓰면서 자기가 그냥 현재에 있던 생각에서 그것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좀 더 사라지고, 그 줄거리 요약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폭을 넓히고 소설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생각의 사유를 넓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줄거리를 요약할 만큼의 글쓰기 능력이 저는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문장 정도를 필사를 해보세요. 이쪽에서 10문장 필사, 중간 부분에서 10문장 필사, 마지막 부분에서 10문장 정도를 그대로 베껴서 쓰다 보면은, 베껴서 적으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쓰다가 보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 때문에 현재 있던 편견이나 악의 때문에 놓쳤던 부분들이 자기화되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요. 그 필사를 계속 하시다 보면 저절로 신기하게도 줄거리 정도는 요약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줄거리를 요약하는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됐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거를 정확하게 3문장 정도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3문장 정도로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지금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책을 읽은 것을, 소설을 읽었든 어떤 정보에 대한 거, 자기계발서를 읽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툭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김미경의 리프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 내용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인가를 말하기를 해보는 것이고, 그 반응이 어떤가를 보기 때문에 그 반응에서 그 사람이 금방 이해를 하고 실제로 이런 일도 있던데 라고 대화가 연결되면 자기의 책 읽기가 잘 된 거고, 그 정보를 자기가 잘 섭취를 한 거예요. 영양가 있게 섭취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거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뻘소리를 삑 해요. 그러면 자기의 책 읽기, 더 다른 책을 읽어서 좀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가족한테나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한테라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책 읽었다고 하지 말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할머니가 반응할 만한 책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고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이제 최고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인류 최초에부터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책을 나누었잖아요.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는 이야기로 말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자세히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 혼자서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열려있기 때문에
책방에 가면 책을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100권을 읽고도 한 권을 읽은 것만 또 못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못한 책 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책을 읽었어요. 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다양하게 책을 읽었는데도 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더 소통이 안 되는 데다 느낌이 든다는 것은 당신은 책 읽기를 통해서 고집이 더 세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담이 더 높아진 거예요. 책을 조금 더 줄이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나은 마음가짐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책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고집을 더 세지게 하는 책 읽기를 할 바에야 책을 줄이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이 나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또 사소한 예를 한 개 더 들어준다면 도서관에 와서 저와 책 읽기를 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과학적인 지식이 특히나 풍부하고 과학책 몇 권이 머릿속에 들어있을 만큼 책 읽기가 잘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대화가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정확하고 책을 꼼꼼하게 잘 읽고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세상을 하고 이 지식 정보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고집부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남이 말하는 게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귀를 딱 닫아버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책 읽기를 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징징징징 하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 얼마나 다정하고 상냥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수용하고 이해하는 폭넓은 그런 독서 능력, 사회생활하는 능력이 갖추어졌습니다. 어릴수록 책 읽기에 대한 소통 능력은 빨리 변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자칫 혼자서 책 읽기를 하다가 고집불통 할머니, 고집불통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신다면 책을 읽음으로써 정말로 개인적으로 사유의 폭이 넓어지고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사회생활의 가능성이 확 넓어지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네 맘대로 하세요. 누르든가 말든가. 감사합니다.